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손에 붓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오른손에 대해서 이런 글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것이 오른손 우라고 해서 손을 뜻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손에 붓을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이 5손가락에 이렇게 붓을 잡았어요. 자, 5손에 이렇게 붓을 잡은 거. 이것이 바로 붓율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획으로 써요. 이것이 바로 붓율자예요. 근데 이것은 그 붓이라는 명사 있죠? 예, 그 붓을 뜻해요. 그럼 우리가 이 붓을 가지고 글씨를 써내려가는 거, 글씨체 있죠? 왜 필체 이렇게 하는 거, 그 글자를 나타내려면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이거 대나무죽이에요. 대나무죽. 자, 대나무죽은 이렇게 한 마디가 있으면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볼게요. 한 마디가 자라나면 여기에 이파리가 하나 나오고 또 한 마디가 자라나면 여기에서 잎이 또 하나 나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해서 대나무 죽자를 이렇게 써요. 근데 얘가 글자의 머리 부분에 들어가면요. 바로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 이 부분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 둘, 점으로 찍어주고요. 하나, 둘, 점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나무 죽이 머리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대죽 머리라고 합니다. 예, 대나무 죽이 머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죽머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그 붓을 대나무 가지고 많이 만들었거든요. 대나무가 재료에 여기저기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에 빨간 걸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대나무 죽자를 쓰고 그 다음에 붓율자를 이렇게 멋지게 써내려가면 이 글자가 바로 붓 소리는 필로 납니다. 붓필. 그래서 우리가 글씨의 모양이나 그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글자들을 나타낼 때에는 이 필이라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필체, 예, 필기구, 글씨 쓰는 기구, 필기구 이렇게요. 그래서 요 붓율자는 그 붓이라는 자체의 명사로 많이 쓰인다면 이 붓필자는 글씨, 그래서 글씨필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글씨를 쓰다라는 동사의 개념으로 붓필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글자가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붓율자하고 다른 글자 자원이 만나서 새로운 글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 이 글자 한번 볼까요? 자, 꼬리가 없어요. 왜냐면요. 다시 한번 붓율자 옆에 써볼게요. 붓율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붓율자가 어떠한 다른 글자와 만났을 때 이렇게 머리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요거 한번 어떤 글자로 가로 R자 한번 만나볼게요. 가로 R자. 그러면 여러분 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이게 바로 글서자예요. 글서 그리고 책이라는 뜻으로도 책서. 그래서 우리 독서하다 할 때 있죠? 그러면 서점, 서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 글서자, 책서자예요. 얘는 무엇이 만났냐면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본 붓율과 이것은 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일자는 위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해일이거든요. 해일. 이건 해를 나타내요. 날일이라고도 하죠, 우리. 날일. 그런데 이 글자는 가로 왈이라고 해요. 가로 왈. 소리가 왈이에요. 누가 가라사대, 누가 가로대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옛말로 가로라는 것이 가로다라는 말이요. 말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말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로다라고 했대요. 말하다란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입구, 입이에요. 입구, 입이 말할 때 안에 있는 혀가 말을 할 때 안에 있는 혀가 막 보인다 그래서 그 혀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로대 가로왈. 자, 그러면 입구가 아니라 바로 말할 왈. 네, 말할 왈이라고도 해요. 말할 왈. 자, 그럼 보세요. 자, 말로 하는 것을 붓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글이 되죠. 글. 그리고 이런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글서 책서자가 돼요. 또 한 가지 볼까? 근데 우리 글만 안 읽고 손에 붓을 쥐고 옛날에는 그림도 그렸잖아요.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옛날에는 문을 쫙 열면 산수화를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일단 집에서 문을 쫙 열면 대문 밖을 나가도 밭이 많았죠, 밭이. 근데 여기도 이제 꼬리 잘려야 돼요. 자, 밭전자 여러분 아세요? 밭전자? 예, 이렇게 밭전자. 이 밭전자를 어디에? 종이 위에다 대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이렇게 있으면 멀리서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밭이 농가 밭이 딱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요 네모난 모양 빨간 걸로 표시해 볼게요. 요 정도에서 한번 해볼까요? 요게 밭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밭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요 모양을 따서 예, 밭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종이 위에 자 다시 한번 보면 종이 위에 밭의 그림을 무엇으로? 붓으로 그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림 화자라고 합니다. 이게 그림 화자예요. 자,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도 똑같은 글자인데 이런 모양으로도 쓰거든요. 한번 참고하셨다가 이렇게 도화지를 이렇게 말아 올린 모양 네, 이 글자도 바로 그림 화자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지평선이 자, 이쪽에 한번 그림은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지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지평선은 땅에 이렇게 쫙 펼쳐진 선처럼 펼쳐진 걸 지평선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해가 예,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해를 조금 빨갛게 해볼까요? 해가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아침이잖아요. 아침, 해일자, 아침. 지평선에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밑에 한일자를 이렇게 긋고 해일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아침단이라는 글자예요. 아침단. 근데 옛날에는 정말 아침에 해가 딱 뜨면서도 또 선비들은 글 공부하는 사람들은 붓을 잡고 또 글씨를 쓰고 공부를 했나 봐요. 자, 한번 써볼까요? 붓율자 한번 써볼게요. 붓율. 예. 자, 낮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낮이잖아요. 예, 이게 바로 낮주자예요. 낮주. 이 밑에 아침 단자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와,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붓율자가 붓이라는 명사가 대나무를 만나면서 이 붓을 잡고 써내려가는 글씨, 필체, 글씨 쓰는 것, 그리고 이 붓율자가 머리 위에 올라가면서 꼬리가 잘리면서 누구랑 만나면 가로왈, 말할 왈자랑 만나면 말하는 것을 글로 쓰다 해서 붓으로 글로 쓰다. 그 다음에 붓으로 또 글로 쓴 것을 책으로 만들다 해서 글서 책서차를 만들고 또 밭 그림을 종이 위에 대고 밭 그림을 그려나가는 붓. 그래서 이게 그림 화자가 되고 또 아침이 되어서 또 붓을 잡고 또 낮에 열심히 글 공부를 하는 또 글씨를 쓰는 혹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따서 또 이렇게 낮주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붓율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끝이 잘리면서
발 위치에 다른 글자와 함께 만나는 글자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한자는 자원이 머리 위에 올라갔을 때 끝이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참고로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네, 자, 바로 소우자예요. 소우. 소우. 소뿔 달린 소의 모양을 따서 만든 부수 글자예요. 그런데 입구자가 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나 조상에게 입으로 고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소를 바치면서 그러면서 신이나 조상에게 기도를 하면서 제단 위에다 소를 바치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게 알릴고자가 돼요. 알릴고, 고하다, 광고, 뭐 이렇게 알리다, 말하다 할 때 이때 이 소우자가 머리 위에 올라가면 이 소의 꼬리가 쑥 잘렸네요. 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번엔 양을 잡아볼까요? 양. 네, 양이죠? 이 양하고 또 누구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아름다울 미 한번 해봐요. 자, 양이 머리 위에 올라가고 양은 털이 복슬복슬하고 커다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큰 대자랑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울 미자는 양양과 큰 대자가 만나거든요. 근데 이 양이 머리 위에 올라가고 큰 대자가 발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꼬리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잘리게 돼요. 네, 요런 형태로 이것도 양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대자가 만나서 그래서 아름다운 밑자를 간혹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쭉 쓴 다음에 하나를 더 긋고 쭉 이으면 이러면 안 돼요. 땡 이러면 틀려요. 양양자를 쓰기 할 때 양양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큰 대자를 따로 쓰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이 바로 양이 꼬리가 잘린 모양이에요. 자, 참고자료 2개 더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붓을 든 사람은 이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꼬리가 잘리는, 그래서 꼬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글자도 멋있고 이 한자가 은근히 예술적이어서요. 전체적으로 이 깍두기 안에 비율이 잘 맞게 아름답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도 하나의 그림처럼 예술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